예, 윌리엄스, 존 윌리엄스는 원래 영화음악 작곡가로 유명한 분, 동명이인입니다. 존 윌리엄스의 뉴욕 연준 총재가 인플레이션 싸움이 2024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굉장히 길게 이 일이 진행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한 연설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낮추기 위해서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걸 연속 4번을 했었죠. 지금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제 FOMC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FOMC 회의에서 이번에는 0.5% 올릴 거다. 이게 이제 대세이긴 합니다. 지금 예측하는 그 예측 프로그램들 놓고 보면 4분의 3 정도가 한 75% 정도가 0.5%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리고 한 25%는 또 한 번 0.75% 올리자 쪽으로 가 있긴 한데, 최근 들어서 0.75% 쪽으로 사람들이 조금씩 더 몰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지금 워낙에 대세라서 0.5% 올리는 것으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0.75 올리다가 0.5% 올린다라고 그래서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장기전으로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윌리엄스 총재 입에서 나왔다. 물론 뭐 13명의 FOMC 의원들이 있으니까 뭐 뉴욕 연준 총재 혼자 이런 말을 했다고 결정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서로 다르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제롬 파웰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쉽지 않을 거다라는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이게 올리는 그 연방 기준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좀 늦추기는 하더라도, 하지만은 최종 금리가 우리가 생각했던 5%가 아니라 저희가 전에 보도해드린 6%까지는 충분히, 어쩌면 그거보다 더 올라갈지도 모른다. 최종 금리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최종 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채권 시장이 조금 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어쨌든 계속 지켜봐야 되겠고요. 윌리엄스 총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올해 말까지는 5%에서 5.5%대까지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예상을 한답니다. 지금 10월 달 같은 경우에 6.몇%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죠. 근데 그게 전년 대비 그렇다는 것이고요. 이번에도 이제 연말까지 가면은 전년 대비 5%에서 5.5%까지 좀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내려갔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리지만은 여전히 물가 상승률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물가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올라가는 속도가 좀 완만해지는 거죠. 내년에는 3%에서 3.5% 사이로 더 완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결국에는 내년 통째로 물가가 떨어지는 현상으로 가지를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계속해서 우리는 고물가 시대, 이미 껑충 뛰어 올라 있는 고물가 시대에서 지금 살아야 하는 아주 불편한 상황을 지금 내년에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하락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에는 여전히 못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국내 임금 상승을 반영하는 것을 포함한 근본적인 물가 압력을 낮추는 것은 경제 활동과 수요를 둔화시키기 위해서 통화 정책의 추가 긴축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윌리엄스 총재는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추가로 통화를 긴축하겠다라는 이야기. 얘기가 나온 김에 잠깐 추수감사절 뒤에 블랙 프라이데이 얘기를 해드리자면, 블랙 프라이데이 때 온라인으로 물건이 판매되는 것에 대한 그 통계가 발표가 됐는데 작년에 비해서 2.8% 매출액이 올라갔다. 또 온라인을 통한 구매액 신기록이 갱신됐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도를 그렇게 하면은 저는 국민들을 속이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AP, 로이터 다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 국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2.8%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물가는 작년에 비해서 7%, 8% 올랐습니다. 물가가 올랐는데 매상이 2.8% 올랐다? 인플레이션보다 적게 오른 겁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옛날에 100원짜리 팔던 거를 100개를 팔아가지고 작년에는 10,000원을 벌었는데 올해는 120원짜리를 90 몇 개를 팔아가지고
10,000원 좀 넘게 번 겁니다. 더 많이 번 것 같지만 팔린 물건 개수는 줄어든 겁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소비 심리가 아직 멈추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소비 심리는 이미 줄어들었습니다. 물가가 올라가 있을 뿐이고요. 물가가 올라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매출이 커지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 경제가 계속 아직은 불황으로 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계속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이야기 계속 우리가 해왔었고요. 그것이 언제쯤 그러면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경기 침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미 와 있습니다. 이미 경기 침체는 기술적으로 이미 와 있는 상황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아직 못 느끼고 있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연방정부에서 엄청나게 돈을 풀어댔기 때문에 그 돈을 소진하기까지 못 느꼈던 것이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서야 일자리가 서서히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고당하는 직원들이 이제서야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사람들이 돈도 떨어졌는데 일자리도 없어지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좀 지나면 물가는 안 떨어지는데 그런데 일자리는 없어지고 가지고 있는 수중에 갖고 있던 돈은 말라붙고 이런 현상들이 내년에 우리가 겪게 될 상황이 될 것이다. 이게 저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다. 윌리엄스 총재는 주택 임대료의 급격한 둔화와 임금 상승 속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근로자 수요 감소 징후를 포함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개선되고 있을 수 있다는 일부 징후들도 지적했다. 이게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개선된다. 그러면 그 말만 들으면 좋은 말인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앞에 이야기했던 근로자 수요가 감소하고 그리고 임금 상승 속도가 줄어들고 결국은 우리가 받는 월급은 올라가지 않고 물가는 떨어지지 않는데 그런데 일자리는 없어지는 이 현상이 지금 계속 앞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이고요. 결국은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면은 물가가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수요가 줄어들고 돈이 안 도니까 물건 가격이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제 전개가 될 것이다. 물건 가격이 언제부터 떨어질지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선행 지표로 이야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부동산이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으로 갈 거라고 예상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 혹자는 뭐 20% 떨어질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어쨌든 물건값이 계속 떨어질 때까지는 계속 어려운 상황들이 이어질 것이다.